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4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 바로 사림의 대도와 붕당 정치의 성립,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화라던가 그리고 붕당과 관련된 부분 오늘 한번 흐름으로 쫙 필기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시작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도표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만나서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자, 신흥무인 세력 중에서는 누가 이제 조선을 이제 가담하게 되느냐? 이성계가 태조가 되죠. 자, 그리고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졌었어요. 급진파가 있었고, 그리고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려 말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전, 도전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정몽주와 같은 세력들. 하지만 정몽주는 결국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파 정도전이 만나서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조선 건국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훈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 훈구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뭔가 이런 집권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훈구가 나타나게 된 건 다시 사실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세조 때문이에요. 그 세조 시기에 이들이 세조 집권 시기 약간 집권에 가담한 세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조의 장인들, 주로 왕의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척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 훈구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온건파 사대부들은 지방에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림이 되는 거죠. 사림파, 훈구파 이런 식으로 훈구와 사림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뭐 그런 거냐면, 이 온건파, 이 정몽주 같은 세력들은 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방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시험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들을 일부러 등용을 하게 되는데, 언제 등용을 하게 되냐면 이들을 성종 때 등용을 하게 됩니다. 성종이 뭔가 이제 훈구파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간섭하고 권력이 너무 세지니까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을 등용시키는 거예요. 약간 라이벌 느낌으로. 그러니까 신하들의 그런 싸움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성종 때 등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종직 같은 그런 인물을 성종 때 등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게 되는 게 바로 사림이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사화라고 해요. 이 사화는 4개의 사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배울 건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무사화가 있어요. 무사화, 갑자사화. 요건 모두 다 연산군 때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연산군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연산군 때 모사화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이게 사실 역사는 그 역대 왕일 때는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고쳐달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사과는 객관성 있게 조선왕조실록을 막 쓰는 건데, 그런 역사서의 앞에 사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글을 좀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종직이 약간 세조를 디스한 거야.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의 고사를 이용해가지고 디스를 했어.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연산이 읽고, 아 뭐야, 우리 증조할아버지를 욕하다니. 세조가 이제 연산의 증조할아버지잖아요. 열받았어. 근데 김종직이 썼는데, 김종직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파가지고 목을 치는 부관참시를 당하게 하고, 김종직의 제자인 김굉필, 김일손 이런 사람들을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사화입니다. 그래서 무사화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거예요.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의제를 약간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항우가 세조고 의제가 단종이고 약간 간접 디스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패비운 씨.
우리 연산군의 어머니가,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인데 성종이 좀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후궁들을 많이 들이니까 성종을 할켰다. 용안에 스크래치를 냈다. 그래가지고 패비운 씨가 막 피토하고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어머니가 피토하고 죽은 걸 얘기하면서 그때 살인들이 가담했네 이래가지고 연산군이 폭발하게 된 게 그게 바로 갑자사화예요. 갑자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흔히 갑자기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오갑자 모두 연산군이에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이 기묘년에 일어난 사화,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문이에요. 자, 조광조가 어떤 개혁을 하냐면 조광조라는 인물은 아주 똑똑한 사림인데 너무 원하는 게 많았어. 이게 뭐였냐면 세조가 이렇게 왕위 찬탈할 그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치부책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내가 만약에 공을 세웠다면 내 이름만 최한나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빠, 우리 오빠, 뭐 동생, 가족들이 이름이 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한 명만 올라가면 되는데 5명이 올라갔어? 자, 그럼 5명이 모두 땅을 받고 그 공에 대해서 막 권력으로 이제 막 벼슬도 얻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된 공이 많다. 위훈, 거짓된 공을 삭제하자. 위훈 삭제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뭐 도교적인 약간 대왕 대비 마마들이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소격서 이런 거 없애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조광조가 너무나 개혁적인 걸 많이 해서 결국 훈구가 조광조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꿀로 주초위왕, 주가 이제 조광조의 조자에 들어가는 건데 조씨가 왕을 노린다.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종한테 이간질을 해서 결국 조광조를 쫓아내게 한 게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보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주초위왕으로 나뭇잎을 갉아먹었잖아요. 라는 약간 기묘한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나타난 사화다. 그래서 기묘사화는 조광조 개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화는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명종의 삼촌 그리고 인종의 외삼촌 이런 식으로 외삼촌들끼리의 싸움인데 이것을 대윤소윤이라고 해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좀 내용이 많은데 대윤은 인종의 외삼촌이고 소윤은 명종의 외삼촌인데 명종의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옛날에 약간 그런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왜야? 이걸로 유명한 건데 거기서 이제 문정왕후의 그런 세력이 나오는데요. 문정왕후가 얼마나 세력이 컸냐면 지금 남아있는 릉 중에서 웬만한 왕의 릉처럼 큰 릉, 태릉이 있어요. 태릉, 클태예요. 태릉 선수촌 옆에 태릉이 있거든요. 그게 문정왕후 릉이에요. 명종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큰 릉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문정왕후의 세력이 그 정도 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윤은 명종 쪽이고 대윤은 인종 쪽인데 이 소윤의 어머니가 문정왕후고 인종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인종이 몸이 약해가지고 약간 중종이 죽은 다음에 약간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죽만 먹고 이러다가 시름시름하다 인종이 빨리 죽는 바람에 명종이 즉위하게 된 거. 그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림들이 대윤의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림들이 같이 정리되는 소윤이 승리하게 된 거.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기묘사화는 중종 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명종 즉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요 사화 부분은요. 스토리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연산군, 조이제문, 세조를 욕한 거, 패비운 씨 어머니 문제,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무리한 개혁, 뭐 현량과를 실시하자, 뭐 추천으로 사림들을 많이 추천해서 사림들을 뽑게 하자. 그럼 훈구들은 그게 싫죠. 자, 그리고 을사사화는 대윤, 소윤, 외척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외척들이 싸우는데 괜히 진 편으로 이제 결국 그 살인들이 편들다가 같이 정리된 거. 그게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그래서 무갑, 기, 을 4개의 사화가 있어요. 사림들이 4번에 이렇게 사화를 당했어요. 그럼 사림들은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렇게 사화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끊임없이 서원과 향약으로 버텨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서원이라는 건 제가 만약에 뭔가 뭐 구설수에 올라서 내가 지방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나는 뭐랄까 학원을 차리겠죠. 서원은 학원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원, 약간 가외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을 이제 증진시키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어. 서원으로 공부시키고 향약은 그 지역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한양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내려오셨네. 왜냐하면 본보기로 몇몇만 죽이고 조선시대에는 우수한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귀양을 보내요.
지방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유배 온 사람들이 많은 제자를 또 양성하고 막 가르치고 그런 게 향약입니다. 향촌자치규약이에요. 자, 이걸로 버텼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림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사림이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하게 돼요. 훈구는 결국 소멸되게 되고, 왜 훈구는 소멸되었냐면 후진 양성을 안 했어. 훈구는 공부를 안 했어. 왜냐면 권력을 유지하려면 과거 시험에 끊임없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훈구는 그런 기반이 없는 거야. 결국 최후 승리는 사림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자 양성을 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림이 결국 득세해서 선조 때 결국에는 붕당을 이루게 돼요. 붕당. 사림이 나눠지게 되는 게 바로 붕당입니다. 이때가 바로 선조 때. 선조는 공부를 아주 좋아했던 왕이에요. 문치주의. 선조는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 세미나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조 때 이황과 이이, 5,000원짜리, 저기 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황과 이이한테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논문을 써라.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성학십도, 성학지묘 이런 거 내게 하거든요. 선조가 그 정도로 공부를 좋아해요. 자, 그런 식으로 결국 선조 때는 사림들이 결국 최후 승리를 하게 되고, 사림이 완전히 집권을 하게 되고, 훈구는 나가 떨어지면서 사림들끼리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거, 요거 뭐 때문이다? 이조전랑 임명 문제 때문이에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있는데요. 이조라는 건 이호, 예병, 현공 6조가 있었죠. 그 중에 2조는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관직을 주는 거야. 그런데 2조의 이 전랑이라는 관직은 얼마나 좋냐면 내가 간들 때 내 후임자를 추천하고 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서원 라인에서 이제 2조 전랑이 되면 계속 그쪽에서만 계속 그쪽 라인, 그쪽 서원에서 예를 들어 이제 대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연세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연세대 라인만 계속 이렇게 뽑는 거죠. 후진양성. 그 사람을 다음 관직에 올려주는 거예요. 백으로. 이런 식으로 이조전랑이랑 관직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다. 관직 싸움이다. 이조전랑 이면 문제. 자, 그 다음에 동인 서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인들 사이에서 동인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동인을 탄압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정여림 모반 사건, 좀 어려운 말로 기축옥사라고 해요. 자, 기축옥사와 관련해서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은 무엇이냐면 정여림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이의 제자로 서인 쪽이에요. 근데 이이가 서인이거든요. 근데 이이의 제자인데 동인들과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이 동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약간 아주 그때 당시 조선시대 핵 인싸예요. 근데 나는 너무 좀 관리로 있는 게 나는 너무 안 맞는다. 지방에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포부를 펼치겠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과 대동계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대동계는 사냥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냥하는 뭐 이렇게 무술도 하고 그런 자유로운 친목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간 헬스 모임 같은 건강을 위한 모임. 근데 그들이 아주 군사력이 셌기 때문에 이 대동계란 모임이 역모를 꾸미는 것이다. 근데 대동계는 모두가 평등한 약간 좀 왕권을 좀 약간 견제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긴 했어요. 역모의 마인드는 있었어. 근데 어쨌든 이 대동계와 함께 정여립 주변 사람들을 싹 죽이면서 동인들이 많이 피를 보거든요. 자, 그래서 서인들에 의해서 동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기축옥사, 그게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이고, 어느 정도로 죽였냐면 정여립과 관련된 사람 어떤 김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묻다가 정여립 관련 그런 동인들을 막 묻다가 눈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눈물이 살짝 났어. 그렇게 눈물이 나? 너 이거 어떻게 관련된 거야? 고문당하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싸그리 동인들이 죽게 돼요. 근데 이걸 주도했던 게 바로 여러분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정철이에요. 정철이 대표적인 서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철이 이제 선조한테 다음 후계자는 누구로 하실 겁니까? 이런 왕자 책봉에 관한 건의를 했다가 이 선조가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벌써 왕자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철을 찍어내리게 돼요. 그래서 정철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정철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유배를 보낼 것이냐. 왜냐면 동인 입장에서는 정철이 왼수예요. 왜냐면 기축옥사를 주도했던 게 정철이거든. 그래서 정철에게 복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죽이자라고 하면 북인. 살리자. 그냥 유배 보내자. 이게 바로 남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기축옥사와 관련해서 그거를 일으켰던 정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나눠져요.
그래서 북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괄괄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 쪽이 북인이 많아요. 그래서 북인 같은 경우에는 의병 세력으로 광해군이 의병 활동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 집권 때 정권을 잡은 게 북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쫓겨나느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광해군이 또 중립외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잡아 가두는 아무튼 그런 식의 폐모살제,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형제를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답지 않다.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한 앞으로 배울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날 때 북인도 쫓겨납니다. 그럼 남인하고 서인만 남은 거죠.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둘이 싸우는 사건이 이제 두 번이 일어나는데 예속 논쟁과 노란색으로 쓰자. 예속 논쟁과 상복 입는 문제와 또 환국이라는 일이 벌어져요.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일어나게 되고 환국 정치는 세 번 장희빈과 관련해서 숙종. 요거는 이거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숙종이 장희빈을 예뻐할 때는 남인, 인현왕후를 좋아할 때는 서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인, 삼인,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에는 서인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되고 서인이 노론, 늙은이들, 젊은이들, 노론소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요것이 이제 붕당의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붕당은 여기까지만 딱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이 중간중간 스토리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짤막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스토리를 좀 길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 좀 검색을 좀 해보세요. 기축옥사, 정여림 모반 사건 깊이 들어가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좀 그런 것들 이 사화도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뒷부분 한번 쫙 정리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림의 등장. 자, 사림이라는 거는요, 한문으로 선비사자에 숲풀림자예요. 숲에 응거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사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훈구와 사림을 나누면 훈구 같은 경우에는 급진파 사대부 계열이다. 정도전 조준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조의 집권을 도왔다. 수양대군의 집권을 도왔다. 이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명회죠. 왕의 장인. 자, 그래서 부국강병과 중앙집권, 나라가 강해지는 그런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부국강병, 중앙집권을 중요시하고요. 대지주, 이들은 땅 자체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도 어느 정도 관대했습니다. 과학기술도 중시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훈구는 좀 자주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사림은 성리학에 아주 빠져 있어요. 온건파 사대부들로 이들은 이제 죽임을 당했던 정몽주나 길제 계열이다. 길제의 학풍을 이은 그런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지방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어. 자, 이들은 왕권을 너무 강화하는 것보다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도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신하가 가를 수 있다. 그래서 사림들은 반정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왕도 정치, 그리고 향촌 자치. 향촌 자치가 향약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향약을 통해서 향촌을 스스로 이렇게 막 스스로 자기들이 막 좋은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은 꾸짖으면서 자치를 중요시했어요. 자, 이들은 땅이 작아요. 자, 그래서 중소지주입니다. 그리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좀 배격을 하죠. 무조건 성리학 위주. 성리학 위주의 조선을 원했고 과학기술을 좀 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훈구와 사림을 좀 반대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좀 교재 줄치고 있으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무사화부터 의사사화까지 볼게요.
자, 무오갑자, 기묘을사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무갑기을 순서 외워주시고요. 2개, 무오갑자는 연산군, 기묘는 중종, 을사사화는 명종인데 무오사화는 김종직이 썼던 조이제문이라는 이 사초가 역사 앞에다 실으는 그런 사초가 세조를 디스했다.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성과 김갱필이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요. 이게 사실 무오년, 갑자년, 해의 이름이지만 김종직이 잘못한 거를 김일성과 김갱필이 죽었어. 무오한 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무오사화 이렇게 외워주면 좋고요. 자, 패비 윤씨 사사 사건도 옛날 옛적에 엄마가 죽었는데 그거를 김사홍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피 묻은 그런 속옷을 그런 저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니네 엄마가 이렇게 죽었어. 갑자기 옛날 일을 꺼낸 거야. 그래서 갑자사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훈구와 살인 모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피바람이 분 거 알고 계시죠? 연산군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다니 이러면서. 자, 그래서 결국 갑자사화 이후로 연산군이 너무 여자들만 좋아하고 장녹수만 끼고 막 흥청 망청 막 엄청난 엔터테인먼트였잖아요. 그 성균관을 다 비워놓고 이 전국에 예쁘거나 어리거나 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등급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그래서 그때 춤을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을 흥청이라고 하고 돈을 많이 주고 대우를 많이 해줘서 그래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 그것 때문에 결국 쫓겨나요. 중종반정이 일어나요. 연산군이 그래서 군이 된 겁니다. 연산군. 반정으로 쫓겨난 왕은 연산군. 광해군이 되는 거죠. 그냥 왕자 시호를 남겨놓은 거죠.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때문에 그 개혁은 혈량과 위운삭제, 소격서 설치, 교재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와 같은 이런 살림 세력이 몰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다툼, 소윤과 대윤인데요. 소윤은 명종 세력, 명종의 외삼촌. 그 다음에 대윤은 인종의 외삼촌끼리 싸웠는데 인종이 빨리 죽는 바람에 명종이 즉위하게 됐다. 결국 윤원영 쪽, 그 명종의 그 외삼촌 윤원영 일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윤 편을 들었던 살인들 같이 정리된 게 을사사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들이 어떻게 버텼느냐? 서원과 향약으로 넘어갈게요. 자, 서원이라는 거는 교육기관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들을 제사 지내는 제사의 기능도 갖고 있는데 최초의 서원은 알아두세요.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자,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만들고 처음으로 성리학을 가져왔던 안향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 중요해요.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이렇게 서원이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황이 건의를 해서 뭔가 좀 혜택을 줘라. 그래서 나라에서 노비도 주고 그리고 책도 주고 땅도 줘요. 이런 식으로 나라에 사액을 받았다. 사액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하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액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판에 소수서원이라고 명칭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성리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선현의 제사도 지내고 사림들의 이런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제 학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무슨 대학끼리 이렇게 지연 학연 이런 식으로 서원 출신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서 사액을 받아서 사액서원이 된다. 국가로부터 편액, 새로운 이름도 받고 그러니까 왕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 그래서 왕이 현판에다가 이름도 써주고 그리고 서적도 받고 노비도 받고 땅도 받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황의 건의로 백운동 서원이 최초로 사액돼서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면서 많은 서원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 서원이 국가의 재정을 좀 파탄내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서원을 아주 싹 많이 정리하게 되죠. 자, 넘어가고 향약이라는 건 무엇이냐? 조광조가 향약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고요. 이황과 이에 의해서 예안 향약, 해주 향약. 향약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과실상규. 서로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꾸짖자. 환난상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결혼식 가거나 장례식 가면 부주금을 내거나 축의금 내잖아요. 그게 바로 향약의 시작이야. 어려울 때 돕고 기쁜 일을 나누자. 이런 식의 그런 자치규약이 향약입니다. 향촌 자치규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사림들의 농민집에 사림들이 서로 돕고 같이 돕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이끌었던 게 바로 설입니다. 자, 성리학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이황은요. 성악 10도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무조건 앞글자 따서 이황.
제가 저기 좋아하는 안주인데요. 황도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황도만 있으면 뭐, 예. 자, 황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황 성악십 도. 왜냐면, 이가 성악집 요거든요. 그래서 둘이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황도만 확실히 기억하면 나머지는 이이야. 그래서 이이도 그래도 외우고 싶다. 그럼 이는 이요로 외워주면 돼. 이요, 황도. 자, 그리고 이황 같은 경우는 주자서절요 뭐 이런 책도 썼고요. 주로 시험 문제에는 성악십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영남학파를 형성하면서 이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는 이제 이요, 이동 뭐 이렇게 하는데 동어문답, 문답식으로 공부하는 거, 뭐 경목요결 많은 글을 썼어요. 이는. 자, 그래서 기호학파 이는 서인 쪽입니다. 자, 또한 이는 기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실천적인 개혁을 아주 중시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가 사실 대동법의 전신인 공납을 쌀로 내자. 수미법, 그래서 쌀미자예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붕당입니다. 자, 붕당은 선조가 결국 사림들을 집권하게 되고 사림이 최후 승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조 즉위 후에 사림이 결국 승리했어.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이제 해결하면서 이제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인해서 척신 정치, 그 외척들의 그런 정치, 그 전에 훈구파들의 문제, 그래서 결국 이거가 이조전랑 문제, 이게 중요하죠.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인 같은 경우에는 김효원부터 해가지고 이황, 서인 같은 경우에는 심의겸부터 이이. 자, 심의겸의 시옷이 있고 이 서인의 시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정여립 모반 사건 얘기했죠.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들고 영모를 꾸몄다 이러면서 정여립 포함한 그 주변 사람들 죽임을 당해요. 동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 근데 이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야? 정철이야. 근데 정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것 때문에 이 정철의 건저희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 동인이 북인남인으로 나눠지게 돼요. 건저의 사건은 건의한다. 그 다음 세자를 건의한다. 그러니까 선조한테 다음 후계자는 어떻게 할 거냐? 광해로 할 거냐? 누구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선조한테 얘기했다가 선조가 왜 네가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 괜히 갑자기 폭주해가지고 정철이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다. 자, 붕당 정치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선조는 초기에 이제 남인이 주도하다가 외란 직후에는 의병 활동을 했던 북인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의병 활동도 했었고 곽재우, 조식 이런 세력들이고요. 그리고 광해군 때 선조 다음으로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북인이 주도해요. 하지만 광해군이 쫓겨납니다. 광해군은 결국에는 북인 정권 독점을 하다가 결국 광해군 이후에 인조반정 이후로는 결국 북인들도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붕당을 보고 붕당 뒷부분은 또 뒤에서 더 배울 거예요. 하지만 뒷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다 필기를 한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노트 필기한 거 꼭 보시고요.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화와 이런 붕당 부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연표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자, 21번 최근 56회 기출. 그리고 요건 문제 나오면 예속 논쟁이나 이런 붕당이나 사화 나오면 무조건 3점짜리예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자, 풀어볼게요. 자, 다음 주장에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보자. 중앙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 천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혈량과, 제가 아까 말했죠. 혈량과, 천거, 뭐 소격세 폐지, 그리고 위훈 삭제. 공신이 허위가 많다. 말도 안 되게 거짓말로 공신이 된 사람들이 많다. 요거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어려운 말로 위훈 삭제. 거짓된, 허위가 위자잖아요. 잘못된 공은 삭제해야 된다. 치부책에서 이름 좀 삭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땅들이 한 명한테 줘야 되는 걸 막 5명 주고 재정에 문제가 있다. 아주 그 조광조는 딱 이렇게 바른 말만 하는 한 길만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모두 다 조광조가 주장한 거예요.
조광조가 너무 무리하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조광조 때문에 얘를 쫓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게 바로 기묘사화라는 거죠. 자, 그럼 기묘사화를 고르면 되겠네.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자, 기묘사화가 언제 있어요? 무갑기을. 갑자사화 다음에 기묘사화 다음에 그 다음에 을사사화잖아요. 갑자사화 전에는 무오사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되는 거예요. 막상 풀 때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 내용이 사료가 내용이 어려워. 요거를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혈량과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요 세 개 중에 무조건 나오면 조광조, 기묘사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사화와 붕당, 조선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교재 한번 다시 쫙 읽어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